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저번주에 노예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박지선 씨랑 그 모친 분께서 세상을 떠나셨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자살입니다. 왜 자살을 하고 어떤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요. 자, 자살을 왜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뭐 빚이 20억 정도 생겨가지고, 아니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자가 몇십만 원이 계속 붙네. 원금은 갚을 수도 없고, 이건 리셋해야지. 전설의 마포대교 밑에 있는 한강 바닥에 있는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자살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이니의 종현 씨라던가 뭐 구하라, 설리, 뭐 최진실,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 사람들은 가질 거 다 가졌거든. 부, 명예, 명성, 뭐 외모,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연예인 애인까지도 있어. 근데 왜 자살을 하냐 이거야. 근데 본인은 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 라고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뭐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배신감이 너무 커서 목숨을 끊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말 사소한 악플 하나에 영향을 받아서 자살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어떤 중학생인가 뭐 왕따 괴롭힘을 계속 당하다가 이거를 결국 참지 못해서 옥상에 가서 이렇게 뛰어내리신 분도 계시죠. 정말 여러 가지 자살의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공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했는데, 왜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할까?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뭐 딴 걸 할 수도 있잖아. 뭐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흥을 즐긴다던가, 아니면 뭐 잠수를 타던가 등산을 가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회피로가 충분히 있을 법한데 왜 사람들이 굳이 꼭 자살을 하냐 이거야.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대학 때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알겠어. 근데 우울증이랑 자살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좀 여쭤봤는데,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이제 뉴런에 과부하가 걸리면 사람이 자살을 한대요. 이게 뉴런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뇌에서 모든 행동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 뉴런 시냅스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 번은 들어봤죠. 자, 우리가 밥을 10그릇을 먹었다고 칠게요. 배가 너무 불러 이제. 근데 그게 위에서 그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만 처먹어 돼지 새끼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잠을 막 이틀 못 잤어. 너무 피곤해. 그때 뇌에서 이제 그만 잠을 자 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잠을 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때 뉴런이 아주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고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메비우스의 띠마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똥 쌀 때도 밥 먹을 때도 이제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이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 하니까 이게 뉴런에서 과부하가 걸리고 뇌에서는 모든 행동에 대한 정지 명령을 때려버립니다. 야, 뉴런아, 이제 그만둬. 시냅스 터진다. 그만둬 하지마. 다 때렸죠. 그만해 이렇게 명령을 때려버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한텐 그게 워낙 크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헤어나지를 못해서 뇌에서 정지명령을 받고 그대로 그 정지명령을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되게 좀 안타깝죠. 결국에는 멘탈 문제로 이게 자살을 하냐 안 하냐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멘탈이 깨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살에 접근을 하죠. 자살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막 넥타이로 목을 맨다던가, 허리띠로 목을 맨다던가, 수면제를 뭐 복용을 한다던가, 손목을 긋는다던가, 여러 가지 자살의 방법이 있는데, 자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자잘자잘한 자살 기도는 약한 자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강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말만 들어도 강한 자살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세죠, 느낌이. 이게 어떤 거냐면은 40층 아파트에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투신 자살을 한다던가, 아니면 KTX 선로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누워있는다던가, 그리고 뭐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손발 묶고 헤어드라이기 켜고 같이 들어간다던가, 100%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자살 방법이 아니면은 전부 다 약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분들은 이제 죽는다고 자살을 하려고 접근을 한 거긴 한데, 사실상 이분들은 실제로는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살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목을 긋는 것보다 저기 옥상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게 한 방이 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살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수면제를 먹고 거품이 쓰러진 나를 누군가가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기적적으로 살린다던가, 아니면 넥타이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그러면 안 돼 라는 영화 같은 극적인 생각을 조금은 하고,
아니면 해보고 그런 자살 방법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수가 없으면 진짜로 가는 거고, 정말로 내가 죽고 싶었으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강한 자살을 선택을 했어야겠죠. 제가 가끔 친한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정말 자살을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왼손으로 콧구멍 막고 오른손으로 입 막아서 숨 참고 자살을 해보세요. 중간에 실패하고 숨 쉬고 싶은 욕구가 들면은 당연히 못 죽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죽고 싶은 의지보다는 살고 싶은 의지가 훨씬 큰 겁니다. 한강 바닥에 있는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면 본인은 도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자살하시는 분들은 존나 이기적인 분들이에요. 자살을 하면은 자살을 한 당사자도 물론 불쌍하지. 근데 남아있는 유가족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란 말이야. 실제로 유가족들한테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밖에 안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족들한테 가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뒤에서 야, 걔 왜 자살했대? 성폭행? 사기?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안 걸렸어? 이렇게 뒤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살은 자신이 도피를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유가족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결코 자살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정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정말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라며,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다면 제가 저번에 올려놓은 영상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